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서울의 아파트값이 단기 급등하고 또 전셋값마저 크게 오르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규제가 덜한 빌라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7월 빌라 거래량은 지난해 7월 대비해서 75%나 급증했고요. 1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데요. 또 꼬마 빌딩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늘고 있어서 매매가 200억 원 이하인 꼬마 빌딩의 거래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집값 급등에 따른 불안감과 함께 또 주거 목적보다는 이런 수익형 자산을 찾는 자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방향성 그리고 새로운 돌파구 오늘도 저희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만 이제 비가 좀 안 내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부동산 이 3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부동산 3법 하게 되면 뭐 종부세라든가 뭐 양도세, 법인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그 임대사업자 그 7월 10일 날 그 부동산 대책이 일어났고요. 또 8월 4일 날 이제 부동산 또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3법이 이제 통과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임대사업자가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예,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주택임대사업자인데요.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사실상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서 단기임대 4년, 장기임대 8년으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의무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업자 지위가 사라져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기존 혜택을 보고 등록했던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8월 7일 구제조치의 일환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 조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로서 주택임대사업자를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세금으로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더 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고 지금도 그 혜택이 적용되는지 궁금한 점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주택을 언제 취득했느냐에 따라 또 주택임대사업자를 어느 시점에 등록했는지에 따라서 세법 적용이 달라지고 조건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펼쳐지기 때문에 복잡하고 까다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과 요건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주택임대사업자가 이제 많이 변경이 됐었고 또 이제 그 정부가 또 활성화까지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뭐랄까요? 어떤 뭐 비대칭성이 좀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은 그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에 따라서도 전세가도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그 종류에 대해서 폐지를 한 경우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또 연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 안의 내용에서 나오는 더 입법적인 뭐 미비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뭐 임대사업자를 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2015년도에 내셨던 분들도 계시고 2017년도 또 2018년도 19년도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던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 아마도 임대사업자를 하게 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먼저 좀 떠오르죠. 또 아파트가 좀 현재 좀 폐지가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도 2018년도 3월 30일 이전에 이제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는지 아니면 2018년 3월 30일 이후에 좀 등록했는지에 따라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좀 분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의 좀 기준점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대사업자를 종류를 좀 보시게 되면 일단 임대 의무 기간에 따라서 뭐 기업형 임대사업자, 뭐 임대사업자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 공공지역 임대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좀 많이 없겠죠. 여기서 뭐 임대사업자라고 한다면 장기민간 또 단기민간 임대주택을 냈느냐, 거기에 기간에 따라서 8년과 4년을 뒀었습니다. 또 이제 취득유예에 따라서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또 나눌 수가 있었고요. 건설임대 같은 경우는 뭐 공공지역 민간임대 또 이런 식으로 좀 나눴습니다. 요거 뭐 건설임대나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뭐 등기를 이전을 하고 뭐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차이로 좀 나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거입니다. 이 기존 거를 이제 임대사업자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 거를 들고 나왔는데요. 근데 임대 호수 같은 경우도 1호 이상 임대사업자 등록이 좀 가능했었죠. 근데 임대사업자 안에서는 이 전용 면적에서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단기, 장기로 좀 나눌 수가 있었고, 이 증액 제한을 약 한 5% 이내로 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임대사업자를 좀 활성화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었죠. 임대료에 대한 증액 제한을 5% 이내로 두기 위해서, 그래서 뭐 임대사업자에 대한 홈페이지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안에서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편안하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 좀 만들어 놨었고요. 그래서 5% 이내에서 규정해서 투명성을 좀 밝히겠다, 이런 부분이 좀 기존에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좀 더 이제 그 뭐랄까요, 뭐 좀 더 이제 좀 더 강하게 또 이제 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사업자가 이제 등록 제도가 이제 개편이 됐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기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독이라든가 공동, 오피스텔에서 단기와 장기로 이렇게 나눠서 거기서 이제 혜택별로 좀 나눠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양도세를 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면 중장기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좀 혜택이 있었고, 근데 현행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그 단기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 장기 같은 경우는 8년에서 이제 10년을 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 같은 경우는 그 하한선만 있었던 거예요. 뭐 4년을 두냐, 8년을 두냐, 근데 4년 이후까지 뭐 4년에서 몇 년까지 두느냐, 이건 어떤 그 상한은 두지 않고 이 하한만 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좀 제도화 시킨 게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행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장기 이 10년으로만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만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존에는 이제 아파트가 좀 포함이 됐었어요. 아파트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임대사업자가 주로 아파트를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뭐 취등록세 면적 혜택도 받고, 양도세 면적 혜택도 받고, 또 종부세에 대한 혜택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아파트만 제외를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다세대라든가 연립이라든가 뭐 기존에 있던 단독주택, 또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이런 부분은 여기서 좀 제외를 시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단기 임대주택 신규 등록은 폐지했고, 단기에서 장기로 이제 전환이 안 됩니다. 이제 기존 같은 경우는 4년 단계를 놓고 또 4년 해서 이제 8년 이렇게 중장기로 좀 놓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전환이 안 되도록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장기 임대주택 중에 이제 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를 이제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제외한 장기 임대주택은 허용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다세대라든가 다가구,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적용 시기가 좀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이제 7월 11일 날 이제 즉시 시행이 됐죠. 그래서 7월 10일까지
뭐 7월 10일 그러니까 발표되고 나서 그 다음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됐다 보니까 7월 10일 날 그러니까 7월 10일 날에 이제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하는 임대 사업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정기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등록제도에 대한 개편을 등록제도 이 개편 중에서는 이 기존 것을 좀 보시게 되면 의무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는 등록 말소가 불가했었어요. 그래서 등록 말소가 불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임대 사업자를 해제한다든가 하게 되면 이제 과태료 기존 과거에는 뭐 1,000만 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을 못하도록 이렇게 좀 되어져 있었습니다. 또 의무 임대 기간이 만기 후에는 자의에 의해서 이제 말소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 하한선만 뒀기 때문에 단기로 뒀다 하더라도 그냥 꾸준하게 이제 끌고 가고 싶으면 그냥 놔뒀으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행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의무사항을 준수한 이 적법 사용자에 한해서 이 등록 말소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뒀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면제시켰다. 즉 의무사항을 준수한 적법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잘 하는 그런 사업자를 말하겠죠. 그런 부분은 기존 의무임대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면제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또 의무임대 기간이 만기 후에는 기존 것은 그냥 쭉 갔으면 됐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하면 자동으로 좀 마스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면 단기 같은 경우는 4년 넣고 1년을 더 해서 뭐 5년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입법 미비가 아니냐 이런 게 좀 기존에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뭐랄까요 법이 이제 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좀 시켰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최소 의무 임대 기간을 이제 8년에서 10년으로 좀 연장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10년으로 왜 연장했을까 이런 내용을 아마 좀 추정을 좀 해보면 아마도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그 계약갱신 청구권,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좀 보게 되면 2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임차인의 어떤 보호를 좀 더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 기간 자체를 좀 연장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10년으로 연장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건설임대, 즉 100세대 이상을 매입한 자야 하나에서만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를 시켰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모든 등록 임대주택, 또 신규 등록 및 기등록한 임대주택도 가입을 의무화시켰습니다. 뭐 여기서 뭐 임대보증금을 가입을 시켜서 뭐 그 액수가 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아마도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마 유예기간을 좀 둔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좀 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임대보증금, 이 보증 가입을 의무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동 등록을 말소를 좀 규정을 넣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등록으로 등록을 말소하도록 이렇게 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것을 보시게 되면 최소 기간 유지 시 계속적으로 지위를 유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나오는 세제 혜택을 유지시켰죠. 그래서 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런 것이 이제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말소되도록 이렇게 좀 뒀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발적인 말소 기회를 부여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퀘스천 마크가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의문점이. 기존 보시게 되면 기존에는 3,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현행 같은 경우는 공적 의무를 준수한 사업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등록을 잘 해서 그 뭐 규정대로 5% 이내에서 뭐 임차 비용을 좀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잘 준수한 그런 사업자에 한해서 자진 말소를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기존에 받았던 거죠. 토해내지 않고 기존의 재산세를 감면받았다든가 합산 배제했다든가 뭐 취등록세에 대한 감면 등은 유지시켜주겠다. 환수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임대 등록 사업자에 대해서 관리를 좀 강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기존에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 위반 시 이 전수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5%를 올렸는지 아니면 묵시적 갱신이 받아들여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하반기부터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위반 시는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 법인세, 이 종부세 이런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이죠. 그 임대 등록 기간 동안 세제 지원을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단기 임대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주택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임대 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필요 경비를 우대를 해주고 등록 임대 주택 중에 소형 주택은 기존에 감면받았던 대로 그대로 지원을 유지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한 종부세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하고요. 이것은 뭐냐면 임대 등록을 이후 또 자진해서 뭐 말소시킨다든가 또 그 외에 또 자동으로 말소 된다든가 할 때까지 이런 혜택, 기존에 있는 혜택은 유지를 시켜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이 자진 또 자동 등록 말소하는 경우에 그럼 기존에 내가 4년이라든가 8년을 못 채웠는데 내가 뭐 자진 말소를 하게 되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게 남아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추징을 좀 면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단기 임대가 4년으로 말소돼서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즉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면 5년 요건을 채워야 되죠. 근데 단기 임대 주택이 4년이면 자동으로 말소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미비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그대로 유지를 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장기 임대 주택이 임대 등록일과 사업자 등록일이 달라서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소득세라든가 법인세, 종부세, 세제 지원 이런 어떤 의무기간 경과 전에 자진 또는 자동 말소하는 경우에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은 환수하지 않겠다, 추징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별표를 좀 보시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등록 말소 후 폐지되는 유형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뭐 재개발 지역에 뭐 임대사업자를 내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뭐 물건이 몇시되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같이 좀 진행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하 여기 보시게 되면 양도세 경우도 같다. 이 내용이 좀 포함되어져 있죠. 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임대 기간이 4년을 다 5년, 4년 또 8년 그 안에를 다 못 채운 경우에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단 뭐냐면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현행 같은 경우는 조성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라든가 3주택자 중과세율 이런 부분이 이제 적용이 제외됐었는데 의무 임대 기간 2분의 1 이상 임대한 경우 일단은 의무 임대 기간을 2분의 1 이상을 채워야 돼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의무 임대 기간 미충족 시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임대 의무 기간 2분의 1 이상 했을 경우에요. 또 자진 자동 등록 말소로 의무 임대 기간 충족치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좀 추가 배제, 과세 배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뭐냐면 여기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적용입니다. 이 적용에서 다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중과 배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임대주택이 등록 말소를 했어요. 등록 말소를 하고 1년 내에 그 물건에 대해서 매매를 했을 경우에 이 중과 배제를 빼주겠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양도세에 대해 적용, 의무임대 기간을 미축적 시 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현행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양도시에 임대사업자를 냈을 경우는 양도세 면제했던 기존에 거주하는 주택 같은 경우는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줬죠. 그런데 여기 이 의무임대 기간이 미춘적 시에도 이런 혜택을 주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이거 좀 보시게 되면 자진 또 자동 등록 말소로 인해 의무임대 기간 충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말소 후 5년 이내 여기서는 이제 5년 이내죠.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를 자동등록 말소 시켰어요. 자동등록 말소 내가 거주하는 이 주택에 대해서는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존 주택, 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를 시켰다 하더라도 내가 거주하는 주택에 비과세를 받고 싶으면 기존에 있는 주택을 5년 내에 양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고 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것도 환수하지 않는다는 그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남아있다.
이거 외에도 지금 현재 뭐 소득세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 안에 들어가는 입법적인 미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입법 예고를 한 상태이고 그런 부분이 남아 있고요. 또 앞으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정, 또 지금 현재 부동산에 대한 정책적인 흐름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점점 좀 낮아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그 부동산 3법이 기존의 부동산 3법이 폐지가 되고 기존에 폐지가 되고 그게 한시적으로 좀 적용을 시키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8월 4일 날에 부동산 3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기존에 이제 아파트에 대한 가격 이런 부분이 좀 약간은 좀 조증거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 자체는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폐지됐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임대사업자가 단기적으로는 폐지가 됐고 중장기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살아있다. 근데 살아있는데 아파트를 제외하고 다세대라든가 또 연립이라든가 또 다가구라든가 이런 어떤 다중주택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혜택이라면 혜택일 수 있는 그런 부분 아직 살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을 어떤 투자 목적으로 잡았을 때 좀 이런 부분을 또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좀 활용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강화되고 혜택이 축소되면서 또 세금적인 부분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렇게 개편이 되면서 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사님께서 하지만 아직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남아 있다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미나 참석하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1:1 맞춤 상담으로 준비되어 있는 세미나입니다. 정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매일매일 다른 것 같습니다. 정책이라든지 규제에 대한 부분, 또 시장 전망에 대한 부분, 그중에서도 특히 내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해결해 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됩니다.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내 집 팔 땐 집통! 빠른 매물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가능할까요? 허위 매물 0%, 검증된 실매물만 존재합니다. 상세한 매물 정보가 한눈에, 건물 종합 정보, 실거래가 등 다양한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한 매물 확보. 한 번의 클릭으로 매력적인 매물을 확보하세요. 허위 매물 없이 좋은 매물 구할 땐 내 손 안의 중개실장 집통.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지금 나도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기 들어주세요. 문의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전화하기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도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유튜브로도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들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자 8030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상계주공 11단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5년째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태릉 신도시에 공공임대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하셨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인데요. 전망 꼭 부탁드려요 하셨거든요. 자, 우리 노원구 상계동의 아파트 15년째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우리 집값에 좀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공공임대 아파트의 영향, 그리고 앞으로 이 노원구 상계동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이 공공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집값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네,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네. 네. 그 공공임대가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부분 반대가 많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있죠. 그 공공임대가 들어온다고 해서 과거처럼 아파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들도 같이 달려져 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주변의 어떤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같은 경우는 상계주공이나 주변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있어요. 이게 공공임대가 들어오면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내용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주변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상계 쪽 주변 지역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호재로 좀 잡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주공 아파트 이쪽 지역에 이렇게 위치해 있죠. 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이 노원역 쪽에 아직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뭐 그 개발 지역입니다. 이 차량 기지라든가 이 주변 지역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는 그 노원구 특히 상계동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베드타운이 돼버리는 거죠. 출퇴근을 하고 이제 안에서 이제 쉬는 그런 어떤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주변 지역, 이 노원역이라든가 창동적 주변 지역에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온다든가 주변 지역에 어떤 지산이라든가 산업단지들이 들어오게 되면 주변 지역을 분명히 또 활성화를 시킬 겁니다. 이 또 하나는 뭐냐면 상계주공 쪽 주변 지역에 이런 어떤 뭐랄까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땅, 소위 말하면 뭐 골프장하고 옆에 있는 그 육군사관학교, 이 대학교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 내용을 뜯어보면 상당히 그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갑니다. 한 10,000세대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니 신도시급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미니 신도시급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주변 지역을 활성화를 시키겠죠. 안에 들어가는 뭐 공공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도 같이 들어갑니다. 또 주변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또 같이 개발이 되면서 주변 지역을 도심 재생을 또 한 번 더 시키겠죠. 이게 그 뭐랄까요, 노원역 쪽 주변 지역, 창동 차량기지 쪽 같은 경우는 대규모적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하지만은 이쪽에 들어가는 그 태릉 쪽 주변 지역, 골프장 쪽 주변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는 거죠. 빨리 아파트를 지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겠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주변 지역의 도심 재생을 좀 활성화시켜 줄 것 같아요. 이 상계동 쪽 주변 지역은 아파트촌으로 소위 말하는 불리죠. 그만큼 LH가 지어진 주공 아파트가 상당히 좀 많이 밀집되어져 있는 지역들입니다. 즉 뭐냐면 재개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이 들어가야지만 되는 지역들이에요. 이게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정비 사업이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을 활성화시키지만 이런 어떤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부 체납을 많이 받지 않는 한 그런 어떤 그 재개발처럼 정비 사업을 크게 진행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쪽 주변 지역에 이렇게 큰 미니 신도시급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정비 사업화 되는 것입니다. 그 주변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그만큼 상업시설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기존에 노후되었던 것도 새롭게 좀 변모를 할 것이고 이게 단기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 그 분양되는 아파트가 들어오면 더더욱이 좋겠지만 일단은 정부의 의지가 거기 안에 좀 정부의 의지가 공공임대로 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을 좀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사실 주변에 공공임대
아파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걱정되는 인식들이 조금 더 많은 게 사실이죠. 자, 하지만 다 같은 사업이더라도 조금 그 안의 내용을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태릉 신도시에 들어오는 공공임대 아파트는요, 규모도 좀 크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 지역의 활성화, 또 노후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대감까지 함께 실릴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아파트값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끝번호 9977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3분 12단지 한양 목련 아파트에 거주 중이고요. 46평형에 살고 있습니다. 거주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만약에 전망이 없다면 매도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아마 시청자분이 느끼시기에 이 주변에 뚜렷한 호재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자, 이사님, 좀 호재가 있을까요? 아니면 매도를 좀 해야 될까요? 이 아파트는 그 매도를 잡는 것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좀 거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평형대가 40평형대면 주변 지역에 비해서 좀 큰 아파트거든요. 이런 것들은 가격을 좀 뒤늦게 받는 것은 아시죠? 현재 좀 25평형대라든가 30평형대 가격에 영향은 계속적으로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 곡선은 좀 그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형 평형대에 대한 가격도 앞으로는 좀 따라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좀 가져가셔라. 그만큼 주변 지역이 호재가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테마 자체는 금정역에 있죠. 금정역 안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금정역 쪽 주변 지역에 이렇게 큰 산업단지가 이렇게 즐비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순환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 금정역 쪽 주변 지역, 금정역 쪽 주변 지역, 이 3번 쪽은 일반 산업단지로 크게 활성화된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이게 안쪽으로 해서는 이제 산업단지 안쪽으로 해서는 이제는 도심 재생을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금정역 쪽에 그 테마가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쪽 라인으로 해서 GTX 라인이 지금 들어갑니다. 2028년도 정도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고요. 또 현재 지금 가격을 주도하는 그 아파트가 어디냐? 바로 앞에 있는 그 하이어스,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가격을 좀 주도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이 금정역과 이어지는 이 아파트도 현재 지금 프리미엄이 상당히 좀 많이 붙어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 지역의 가격은 그렇다면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레미안 하이어스 아파트 가격 주변이 오르고 있고 주변 지역, 즉 장미 아파트라든가 주변 지역 가격도 현재 좀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한양 목련 아파트의 좀 약간 특징을 보시게 되면 이 평형대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약간 1000세대 이상이 되는데 가격대는 한 6억대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가격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 그 세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제 고가 아파트와 초고가 아파트를 나눠서 9억 이상, 15억 이상 이렇게 나눴잖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6억대라고 하게 되면 아직 한 가격대 수준 자체가 약 한 1억이나 2억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유가 있는 이 가격대가 언제쯤 올라가느냐가 문제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산업단지 쪽 안쪽에 그 오래된 산업단지 안쪽에 도심 재생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금정역 쪽에 있는 GTX 막중한 어떤 그 대단한 어떤 호재거리가 좀 살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금정역 쪽 주변 지역은 재개발 지역들도 꾸준히 좀 현재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가다 주면 자연스럽게 가격대를 형성해 주는데 그 가격대 수준이 약 한 8억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이 한 3, 4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 3, 4년 정도는 좀 더 보유하시고 일단 그 이후에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보셔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확인해 볼 거고요. 끝번호는 4451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고강동 동강 모닝스카이 아파트 실거주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은 3억 8천만 원 정도인데요. 전세를 알아보다가 그냥 기왕에 구입하자 합니다. 전망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하셨습니다. 자,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의 아파트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 고민하고 계신데요. 자, 이사님, 매수해도 괜찮은 아파트일까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분양받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계속적으로 알아보니까 고강동 쪽으로까지 오신 것 같아요. 일단은 고강동 쪽을 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기왕에
그 정도의 좀 매수 금액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셔도 상관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이 고강동 쪽이 이 아파트가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 점선이 이렇게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소사 대곡선입니다. 이게 내년에 이제 개통을 하게 되죠. 이런 부분이 남아 있고 또 하나는 이 소사 이쪽에 원종 사거리 쪽, 이 원종 사거리 쪽을 좀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원종 사거리에서 올라가는 그리고 홍대까지 이어지는 이 광역철도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을 용어로 뭐 서부광역철도라고 하고 여러 가지 용어를 좀 붙이고 있는데 이런 광역철도망이 아직 살아 있어요. 이쪽 위쪽에서 이제 고강동에서 이제 단점이 뭐냐면 바로 위쪽에 이제 그 기포공항이 있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이제 고도 제한 구역으로 좀 묶여져 있고 고도 제한 구역으로 묶여져 있다 보니까 용적률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쪽 주변 지역 자체가 다 거의 대부분이 빌라 형태로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좀 단점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이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이 장점거리가 계속적으로 이 고강동 쪽 주변 지역으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이 고강동 쪽에 좀 약간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이 연립으로 되어져 있는 다세대 주택, 즉 다나 다라로 되어져 있는 연립 주택들이 많이 좀 질비해져 있습니다. 또 연식도 좀 오래됐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 어떤 시기도 거의 좀 도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뭐랄까요,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노후화 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붙여서 현재 지금 이 안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이나마 이런 것들이 주변 지역의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옵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부분, 이 원시 소사대곡선이 연결이 되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은 원종 사거리에서 이어지는 즉 그 홍대까지 이어지는 이 서부광역철도입니다. 이 서부광역철도가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가격대의 어떤 집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서부광역철도 원종에서 이어져서 홍대까지 이어지는 이 광역철도망이 이 환승역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개의 역사가 생긴다고 한다면 한 6개의 역사가 환승된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타고 오르내릴 수 있는 철도 노선을 많이 거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저평가된 지역들의 수요층들이 많이 몰릴 수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이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가 그 주중이라든가 주말에 좀 많이 몰리고 있죠. 현재 뭐 공사가 이제 거의 뭐 마무리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여기 좀 제물포 터널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 이 경인고속도로가 위에 이제 공원화로 좀 덮입니다. 이 고강사거리 쪽에서는 약간 부족한 건 뭐냐면 선사 유적지도 있고 주변 지역에 있지만 이 녹지 공간에 대한 부족이거든요. 즉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부족이 가격 상승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추후에 연결이 되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가격대 약 한 3억대 정도 수준의 가격대면은 아직까지 가격 메리트가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거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셔서 실거주를 하셔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수에 긍정적인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을 보니까요. 매수 고민, 매도 고민부터 또 정책에 대한 고민까지 이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들 보내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은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1 맞춤 상담 받아볼 수 있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호재 찾아드리고요. 또 정책의 효과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정보는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서 아파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서초동 아파트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참 상당히 많은 문의자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2호선 서초역에서 도로 약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분양 면적은 약 한 33평형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본 물건은 2020년 1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유명 시공사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이름이 나 있는 정평이 나 있는 시공사에서 건물을 짓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집은 숲세권과 강남 인프라 고급 주택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가는 14억 8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투자하실 때 가장 눈여겨보는 지역 중에 하나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서요. 그것도 신축 아파트 소개해 드릴 거고요. 서초역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 역세권에 위치한 건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서초동의 입지 한번 알아보면서요. 호재에는 어떤 게 있는지도 체크해 드릴게요. 네, 본 물건은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인데요. 바로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서리풀공원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드물게 서초구에서도 숲세권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 지역 자체가 메인 주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강남 인프라도 위치해 있고요. 또 설해마을이라든가 고급주택 밀집 지역과도 연관이 좀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서초역 쪽 주변 지역, 이 서리풀 터널이 이제 개통이 됐죠. 개통이 되면서 주변 지역이 많은 업무지구가 현재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업무지구가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지역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어떤 임대가 상승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서초구 하게 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학군입니다.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반경 500m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들어가 있다. 이게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거죠. 뭐 방일초등학교, 뭐 서초고등학교, 또 서초중학교, 유명한 뭐 서울고라든가 상문고등학교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반경 500m 안에서 이렇게 초중고가 위치했으면 그만큼 학원과 시설이 좀 잘 되어져 있다. 즉 상권 시설이 잘 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개발 호재를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앞에 그 서리풀 터널 안쪽에 이 정보사령부 부지가 위치했는데 현재 좀 펜스를 쳐놓고 현재 환경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평가가 끝나면 이쪽 안에 이제 그 관광단지, 호텔이라든가 이런 어떤 관광단지 시설들이 좀 들어간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안쪽에 그 넓은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안에 이제 아파트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어떤 호텔이라든가 오피스 사무실 또 오피스텔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 지역을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초동의 입지와 호재 살펴보고 오셨는데요. 사실 작년에만 해도 이 서리풀 터널 개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개통된 이후에 이미 그 효과 반영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직도 호재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기대감 좀 안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아파트의 건물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적인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을 보시게 되면 건물이 이렇게 다 준공이 됐습니다. 상당히 좀 세련되게 지어져 있다. 좀 유럽풍으로 좀 지어진 아파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이런 아파트,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나홀로 아파트가 밀접하게 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져 있으면서 이게 고급 뭐 형태의 빌라촌 이런 것과 같이 연관이 되다 보니까 주변 가격을 같이 상승시키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현재 이 가격 자체가 그런 어떤 시세 반영을 좀 안 된 그 가격이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나온 그런 아파트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주차 시설은 상당히 좀 광폭 주차로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광폭 주차로 되어져 있으니까 뭐 세대당 거의 뭐 2대꼴, 즉 평균적으로 1.5대꼴 정도의 주차가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주차 공간이 상당히 좀 넓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안에는 그 옵션 자체가 상당히 좀 세련되게 만들어졌다. 즉 이거 같은 경우는 젊은 수요층, 또 젊은 신혼부부에게 맞게끔 지어진 아파트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옵션 외에 추가적인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그 옷가방만 갖고 오고 이불만 있으면은 바로 생활을 할 정도로 옵션 구조가 잘 되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편의시설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지하 1층 공간에 그 피트니스 공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줬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창고입니다. 이 가용할 수 있는 공간에 그 창고를 만들어서 그
요새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팬트리 공간이 있잖아요. 이 팬트리 공간을 가지고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넓은 어떤 그 공간을 마련해서 여름 거와 겨울 것을 번갈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그 공간을 좀 마련해 줬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가격을 좀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14억 8천만 원입니다. 뭐 전세는 약간 9억 5천 정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실거주 하시면 상당히 좀 유용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억 8천만 원에 이게 현재 지금 대출은 약간 4억 정도 대출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약간 10억 정도의 상당히 좀 안정적인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건물 특징 살펴보셨는데요. 신축이다 보니까 워낙 깨끗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는 건 당연한데 저는 진짜 이 지하 창고가 가장 탐이 나더라고요. 이사를 하다 보면 정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좀 쌓아둘 때가 많거든요. 자, 이렇게 집 한 곳에 물건들 가득 쌓여 있으면 근심도 함께 쌓입니다. 자, 그런데 깔끔하게 지하 창고, 그것도 개인용으로 제공이 되니까요. 좀 활용해 볼 수 있다는 점 큰 장점일 것 같아요. 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아파트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 아파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의 3도심으로서 수요 그리고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곳인데요. 영등포구 영등포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도시형 생활주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영등포에 위치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일단은 뭐 전세가도 많이 상승하고 아파트 가격도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일단 뭐 전세 세입자들이 이런 어떤 도시형 생활주택 또 다세대 주택으로 많이 몰리고 있고요. 또 통계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추세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본 물건은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약 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규모는 지상 1층 8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총 14세대로 꾸며져 있습니다. 구조는 방 2개, 거실, 욕실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본 물건은 매매가 3억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넣어서 장기 임대 사업자도 가능하고요. 또 실거주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신축으로 전해드리면서 역세권에 위치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데요. 앞서서 서초구 서초동 살펴보셨지만 이 영등포구 영등포동 역시 이에 못지않게 훌륭한 입지와 함께 다양한 개발 호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입지와 개발 호재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을 말씀드리자면 영등포 하게 되면은 일단은 3도심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만큼 서울에서 중추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핵심 여지라고 할 수 있는 2호선과 5호선 환승역이 영등포 구청역, 또 5호선 영등포 시정역에 인접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이 여의도 업무지구하고 바로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업 지역과도 중공업 지역 안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공업 지역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네모 반듯하게 올라간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즉 이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일조권에 영향을 받는데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일조권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네모 반듯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전용 면적 자체를 크고 넓게 같은 값에 크고 넓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주변 지역 자체가 그 영등포 쪽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뭐 아크로타워 스퀘어라든가 타임스퀘어 또 롯데백화점이 주변 지역을 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하상가를 이용하면 충분히 이용한 도보거리 내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좀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호재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3도심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3도심에 들어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간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서 주변 지역을 활성화시켜준다.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뭐 여의도 같은 경우는 국제 공민지구로 이제 발돋움을 하고 있죠. 주변 지역이 점차적으로 좀 발전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본 물건은 이 영등포 뉴타운과 바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지금 1-4 구역이 가격 주도를 하고 있고 1-3 구역과 1-2 구역이 현재 지금 건물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 지역 자체가 재개발 지역입니다. 이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정비 사업이 같이 진행되겠죠. 주변 지역을 충분히 활성화시켜서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이 영등포 이 억새권 주변에 재개발 개발 예정지가 지금 현재 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등포역 쪽 주변 지역의 노후 시설을 개량화하겠다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영등포 시장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이렇게 신안선선이 들어가는 그런 호재거리뿐만이 아니라 또 내부적으로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보시게 되면 이 제물포라든가 이 서부간선도로 이 지하 사업과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영등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것도 있고 현재 좀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내년이면은 이제 개통을 준비 중에 있는 여러 가지 호재거리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호재거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충분히 좀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호재 정말 많은 거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또 정부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물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알아볼까요? 네, 현재 좀 건물은 다 준공이 됐습니다. 이제 현재 뭐 실거주를 하셔야 되고 뭐 전세를 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뭐 외부라든가 내부는 이 대리석으로 또 외부 같은 경우는 화이트 톤으로 해서 좀 넓게 좀 구조를 좀 만들어졌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또 안에 이제 옵션 자체가 그 천장형 에어컨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옵션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요층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좀 화이트 톤으로 해서 좀 넓게 꾸며진 것도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방이라든가 이런 어떤 옵션 자체도 상당히 좀 편의시설도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상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상 매매가, 지금 현재 매매가는 3억 4천만 원입니다. 주변 지역에 비해서 이 준공이 된 물건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좀 전세 같은 경우는 약 한 3억 정도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약 한 4천만 원으로 안정적인 어떤 수익이 좀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저 오늘 정말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세미나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1:1 맞춤 상담 받아볼 수 있는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전화하고 찾아가시면 또 전문가님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나에게 딱 맞는 해결 방법 찾아가실 수 있을 텐데요. 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선착순 4명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정말 많은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요. 이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한 조건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요. 주택 가격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또 7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이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미 취득세를 낸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해 준다고도 하니까요. 자, 이 혜택은요.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저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상담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 전화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